자, 다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까지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본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일본에게 반항했는지, 저항했는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것들이죠. 그 내용들을 배우겠습니다. 음, 제일 크게 일어났던 독립운동은 3.1운동이고, 제일 또 당시 컸던 독립운동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여서 이게 메인 제목이긴 하지만은, 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도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사람, 단체들이고, 사건들이고, 아, 잠깐만. 1910년대, 아이씨, 까먹었어. 저 카톡 때문에. 1919년도에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전에 이제 1910년도 무단 통치 시기 때, 그래도 나름의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의 활동 내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비밀결사. 왜냐면은 1910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단체도 못 만들고 뭐 신문도 못 만들고 해서 한국인들이 제대로 모여가지고 활동을 못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은 비밀 단체들, 여기 지금 나오는 단체들은 다 비밀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단체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단체 크게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독립의군부는 당시 예전 왕이었던 고종의 비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의병장 출신이었던 임병찬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왕하고 친했었고 의병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반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 양반 그리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시 되찾고서 고종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독립운동 계열의 움직임을 일컬어서 복벽주의라고 합니다. 왕을 다시 복구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의 그런 황제 체제를 다시 복구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사상을 복벽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을 내쫓고 특히 일본한테 국권을 반환해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전국에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도 걸어서 막 이렇게 항의 전화 걸어가지고 총독부에 항의 전화 걸어서 내내 나가 막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 공기도 준비를 합니다만 중간에 발각돼가지고 전부 다 해체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특별히 뭐 크게 활동을 한 건 없기 때문에 형광펜으로까지 체크를 하진 않을 것이고, 독립의군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체는 바로 이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는 당시 국내에 있었던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힘을 합쳐서 참여를 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을 보면은 의병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애국개몽운동, 이 개몽운동 계열 사람들은 우리가 교육이나 산업을 통해서 힘을 키우자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죠. 예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울 때 독립운동의 계열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 의병운동 계열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몽운동 계열이 있었는데, 의병운동 계열은 지금 당장 전쟁을 해서 몰아내자. 하지만 근데 이기지는 못했지, 일본을. 그래서 패배한 뒤에는 독립군으로 계승이 되는 사람들이고, 계몽운동 계열은 지금 싸워봤자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진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힘을 키우자,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교육이나 산업을 부흥하는 운동들을 했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임병찬의 독립의군부는 여기 의병운동 계열의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단체였었고, 지금 여기 나오게 되는 이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는 의병운동의 독립운동가들과 계몽운동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만든 굉장히 큰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였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독립운동 단체의 특징을 보면은 총 대장이 박상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야. 박상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인데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걸 보면은 이 독립운동 단체의 강령이 네 가지가 있어. 첫째는 비밀,
암살, 폭동, 명령. 이게 세지 얘네 독립운동 단체 얘네 4대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4대 원칙 이게 비밀 단체라는 뜻이고 누구를 암살하는 거야 당연히 친일파들이나 일본 놈들을 암살하고 폭동이나 전쟁을 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자라는 그런 무장단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식으로 조직이 돼서 박상진의 정식 명칭도 총사령관입니다. 총사령관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지점을 설치돼요. 전국적으로 지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었고 해외에도 지부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총사령관, 박상진, 부사령관, 뭐 지휘장 해가지고 군대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얘네가 애국개몽운동 계열이라는 점은 얘네가 세웠던 여러 가지 상점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1학기 때 얘기했었는데 애국개몽운동가들은 그 산업활동, 돈을 버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힘을 좀 키우려고 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전국에 이 사람들이 세웠었던 상점이나 여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애국개몽운동 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아까 이 총사령관 지위를 보기만 하더라도 얘네들은 일본이랑 당장 전쟁을 해서 의병처럼 전쟁을 해서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중요한 이유는 의병과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통합을 했었던 독립운동 단체였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지부를 설치했었고 독립군대를 만들어서 특히 만주에 군관학교를 만들려고 했었어. 만주에 군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몰아내려고 했었다. 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얘네가 제일 이제 중점적으로 했었던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독립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자금을 모금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상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지만 요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털어요. 일본 놈들을 털어요. 여기 보면은 세금 8,700원. 8,700원이면은 지금 돈으로 한 몇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몇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이걸 빼앗고 친일파들을 처단하죠. 친일파들을 곳곳에 전국적으로 이제 활약하고 있었던 친일파들을 몰래 가서 밤에 이제 처단하고 걔네들 돈 빼앗아 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려 함은 큰 뜻이니 이 큰 죄를 꾸짖어 우리 동포를 경계하노라. 멋있는 사람들이야. 얘네들이 이제 그 문서가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아까 전쟁에서 일본을 몰아낸다 그랬었죠. 만주에 군관학교를 세우자. 그리고 일본과 선멸전을 단행하자. 라고 하는 얘네들의 이제 강령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 처단하고 군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중간에 박상진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당하면서 이 단체는 약간 흐지부지 되지만은 여기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 활동을 했었던 김좌진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하나 또 특이한 점은 민주주의를 추구했었던 민주공화정. 아까 여기 의병단체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복귀시키려고 하는 복벽주의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대한광복회는 민주주의, 특히 이제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었다. 그래서 이런 공화주의적인 단체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결국 1919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 정부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다른 단체들, 근데 이런 단체들이 이제 비밀단체라서 그 몰래 활동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어. 평양에 이제 여성 비밀단체인 송주회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양에서 활동했었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이 1915년도까지 의병 투쟁을 지속을 하다가 지금 체포된 장면이죠. 이것도 1학기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대부분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국내에서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많이 도망을 쳤었죠. 주로 이제 여기 중국이랑 러시아 지방에 많이 이주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오는 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크게 만주지방, 요 두 개가 만주지방이야. 북만주, 남만주 혹은 북간도, 서간도라고 부릅니다. 북간도, 서간도.
이거는 좀 북만주, 남만주, 혹은 북간도, 서간도, 북간도, 서간도 라는 지역인데, 북간도는 요걸 표시하기가, 북간도는 대략 한 이 정도 지방을 북간도라고 하고, 대략 한 이 정도 지방을 북간도라고 하고, 서간도는 이쪽 지방을 서간도라고 합니다. 서간도. 원래 간도는 요거 북간도만을 간도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좀 간도의 개념이 넓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서간도까지. 아니요. 하고 다시. 그래서 북간도 지방의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북간도 북만주 지방. 왕칭과 용정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한인촌이 건설이 되고, 여기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이 되는데, 간민회라고 하는 단체, 독립운동 단체야. 이 간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도에 있는 대한국민회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주로 이제 학교들을 많이 세워요. 제일 대표적인 학교는 윤동주가 다녔던 명동학교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요거 정도는 하나는 알아두길 바랍니다. 명동학교. 여기 용정에 명동학교가 있었습니다. 명동학교. 여기 명동학교에서는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독립운동가가 세운 학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칭 지방에는 대종교, 단군을 신으로 모셨던 대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집단이 중광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듭니다. 여기 만주에서 왕칭 지방에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좀 더 발전해서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정식 군대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정식 군대로. 요 군대는 김좌진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고, 나중에 요 군대가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죠. 김좌진 장군은 여기 대한광복회에서도 활동을 했었지만은, 여기 보면 만주의 군관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북로군정서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만주, 여기 서간도 지방을 좀 봅시다. 서간도 지방은 신민회가 주도를 하죠. 제일 대표적인 이회영이라고 하는 당시 조선시대 최고 부자, 이 사람들 1학기 때 다 봤었습니다. 이 사람 주특기가 폭파, 암살, 납치, 그런 게 주특기라고 그랬었죠. 귀엽게 생기신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부통령이고, 요 형제들이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만주로 이렇게 일본 몰래 피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만주에다가 이런저런 독립운동 기지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이주했던 동네 이름이 삼원보라고 하는 동네고, 여기에 신안민촌이라고 하는 곳을 건설합니다. 신안민촌. 보면 신안민촌이 보이죠? 여기 독립운동 단체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냥 경학사 정도만 알아두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세웠던 학교, 이 학교가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게 되고, 이 학교에서 배운 군사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이 나중에 정식 군대를 조직하는 게 서로군정서가 됩니다. 서로군정서. 그 다음에 연해주, 여기는 러시아 지방이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의 한인촌들, 신안촌이 건설이 되는데, 이것도 다 그냥 한인촌들이야, 한인촌들. 여기서 신안촌은 권업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여기서도 뭐 학교를 짓고, 독립운동, 다 그냥 독립운동 단체야. 여기 자치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다 독립운동 단체고, 얘네들이 이 단체 만들고, 얘네들이 이 단체 만들고, 얘네들이 이 단체 만들고 막 그러는 겁니다. 대표적인 여기 연해주의 권업회가 만들었던 독립운동 단체가 대한광복군 정보라고 해서, 이동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당시 공산주의라는 것은 독립운동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용을 했던 그런 방법이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상하게 볼까봐,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전 세계의 반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좀 이상한 거는 아니었었어. 자, 그래서 여기 블라디보스톡에는 대한광복군 정부, 여기 보면은 군대식 정부, 오케이, 그냥 넘어가 보면은 이런 정부를 세우게 된다. 최초의 정부야, 정부식으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중국 관내라는 것은
만리장성 안쪽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 만주 지방이죠. 만주가 있고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가 만리장성이에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끝까지 만리장성이 막 한 이제 만리에 걸쳐서 있는데 요 밑에 지방을 관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지방 관내. 이 관내 지방 특히 상하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단체는 바로 여기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했었던 여운형, 김규식이라고 하는 요 두 명의 독립운동가, 여운형과 김규식 이 두 명의 독립운동가는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곳에 보내가지고 우리 좀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 이제 보냈을까? 도와주세요. 우리 독립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려고 이제 대표를 파견했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국내의 3.1운동을 이 두 사람, 신한청년단과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을 기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3.1운동은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측면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약간 그 계획적으로 일으킨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덕분에 임시정부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신한청년단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다 라고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운형은 나중에 이름이 계속 나올 겁니다. 말빨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외교관이고 말빨이 엄청나게 좋고 일본이 친일파로 꼬시려고 일본에도 한번 초대를 했었는데 당연히 못 꼬셨죠. 당연히 못 꼬시고 오히려 일본 내에 여운형 파를 만들어서 무사하게 임시정부로 나중에 복귀하기도 하는 사람이야. 여운형이 그 일본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일본에 갔었는데 도쿄에 가서 친일파로 이제 꼬심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일본 애들을 꼬시기도 하고 말빨이 좋다고 그랬었죠. 꼬시기도 하고 여운형이 나중에 귀국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막 여운형 만세 막 그러면서 환송도 해줬어요. 여운형 독립운동가 여운형이 하는 그런 일들을 지지하는 일본인들까지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여운형을 친일파로 꼬시기 위해서 일본으로 초대했던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그 국회가 해산이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국회는 지금도 여운형 국회라고 불립니다. 일본의 국회를.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임시정부의 외교관입니다. 그다음에 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스마트하게 생겼죠. 7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7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었고 영어를 당연히 잘했겠죠. 그래서 당시 우리 파리 강화회의 한국 대표로 파리에 파견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어도 했었고 영어는 당연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파견이 된 사람이다. 미국 지역 미국에 특히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잠깐 요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도 해방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여운형은 가장 지지율이 높았었던 초대 대통령 후보였었어, 원래. 그리고 김규식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여운형은 암살되고, 김규식은 6.25 도중에 일본이 납치해 갑니다. 북한이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죽이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김규식은. 죽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잘 기억하세요. 여운형, 김규식.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자,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인 바로 무한도전이 방문했었던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 우리 1학기 때 영상 봤었죠.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바로 안창호가 세웠던 단체죠.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이고, 전명훈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쏴 죽이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민주공화국을 주장을 했었던 단체였었고, 미국에서 제일 컸었던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였었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하와이는 박용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조직하기로 했었는데 막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 시 아니라 밑에 또 있네? 기억니은 중에 고릅시다. 고종을 복위시키려고 했었다. 독립의군부죠. 신한청년당은 대한인국민회가 장인환 전명훈 의거를 계기로 미국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를 다 통합한 거다.
그다음에 북한도의 대종교는 중광단을 만들었었다. 그다음에 공화주의 이념이 확산됐었고 의병투쟁은 계속되고 있었죠. 최응원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다음에 무장독립전쟁 준비는 여러 지역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미국에서도 이루어졌었죠. 그다음에 연해주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연해주가 아니라 만주지방입니다.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최응원 마지막 의병장, 박상진, 광복회, 이상설, 광복군정부, 박용만, 국민군단, 여훈영, 신한청년당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군대식 조직 광복회죠. 대한광복회, 독립군 사관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권업회는 대한광복군정부를 세웁니다. 미주 지역은 대한민국민회가 공화국 수립을 주장했었다. 신한청년당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